뇌가 마음을 바꿔놓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뇌를 바꿔놓는 것일까요?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인간이지만 나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매우 드물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태어났으니 살았고 이왕 사는 거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을 먹고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보면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제가 요즘 이전에 봤었던 심리와 뇌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어렵게 느껴져서 읽다만 책들을 다시 보는 중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라? 이 책이 이런 내용이었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새 내 머리가 좋아졌나? 내 뇌가 젊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뇌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뇌는요, 생각보다 똑똑해요. 나는 머리가 나빠 할지라도 실제 나의 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난 IQ가 낮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IQ는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이지 실제 똑똑한 것과는 100% 부합한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요. 머리가 똑똑하다 라는 개념은 지적 능력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사고력 같이 정말로 방대한 인지적 능력을 통합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IQ마저도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공한 유명인들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IQ도 낮고 지능이 정말로 낮았지만 똑똑해지려고 마음먹고 달려드니까 정말 머리가 똑똑해져서 성공할 수 있었다. IQ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뇌를 똑똑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크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은 뇌는 잘 때도 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입한 정보들을 내가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열심히 저장하고 관리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연관지어서 아주 잘 정리해 놓는다고 하죠.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조 디스펜자 박사를 아시나요? 뇌 과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정신의학 및 심리치료 분야를 연구하면서 자가치유와 창조적 성장에 대해 많은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가진 뇌에서 발생되어지는 에너지를 양자 물리학 측면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뇌 과학 분야에서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디스펜자 박사의 모든 주장이 학계에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제안하는 접근법이 충분한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일부 주장은 과학계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경험과 일부 실험을 빗대어 설명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검증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일부 크게 성공한 사업가들과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가 주장하는 뇌 접근법이 자신이 성공에 큰 영향을 끼쳤다 라고 말하는 유명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근거에 의한 과학적 검증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의 주장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인정 못하겠는데? 라고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맞던지 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결국엔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요. 저도 디스펜자 박사의 책과 해외 영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부는 이해가 안 가는 주장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꽤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뇌를 활용한 자기 성장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권위자의 오류라고 들어보셨나요? 권위를 가진 인물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면 지나치게 신뢰하는 편견 심리를 말하는데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 없이 그냥 권위자라는 타이틀에 열광해서 그들의 의견과 결정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이다 못해 존중하고 존경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정보가 마치 진실처럼 내 판단을 흐려놓기도 해요.
이러한 판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위자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다른 의견은 없는지 의식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권위자가 되기도 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들이 쟤는 부모 없이 자라서 성격도 이상한 애야. 쟤랑 놀지 마. 하면 엄마 말을 잘 듣고 사는 아이는 그 말이 전부 진실처럼 받아들이죠. 그 아이가 실제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엄마 말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커서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은 잘 바뀌지 않아요. 아이가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똑같은 말을 자신의 아이에게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우리의 판단 기준을 두 귀와 두 눈을 다 열어놓고 판단해 버릇해야 합니다. 부자가 말하는 것은 다 옳아. 박사가 말하는 것은 다 옳아. 인기 있는 유튜버가 말하는 것은 다 옳아.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받아들이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조금은 눈을 돌려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시야와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가 서두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디스펜자 박사의 뇌에 대한 설명 중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하나의 원자는 비교적 단단한 원자 핵과 그것을 둘러싼 더 작고 덜 견고한 물체들로 구성된다고 믿었다. 양자 모델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뉴턴의 원자 모델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다. 그보다는 온통 에너지의 장이거나 정보의 주파수 패턴에 가깝다. 모든 물질은 어떤 것이라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입자라기보다는 에너지인 것이다. 원자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 된다. 뉴턴의 고전적인 원자 모델은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원자는 물질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경우 관찰하는 사람이 에너지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관찰자가 어떤 한 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집중할 때만 그 전자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입자는 현실에 나타날 수가 없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서 마음과 물질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본래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는, 즉 관찰되지 않은 동안에는 파동 형태로 있다.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모든 곳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도 없다.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면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어떤 가능성이 출현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양자장 안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당신의 현실도 들어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온갖 이상적인 자질이나 능력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면서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하면 관찰자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 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원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해서 경험이라고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물질에 영향을 끼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자 의식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양자 법칙은 모든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양자학이라는 개념은 무언가가 물질이 존재한다기보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구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로 구성됐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물질일 경우에는 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에너지로 구성된 부분은 우리의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관찰자가 어떻게 보려고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지만 관찰자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친구랑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너무 반짝이고 이쁜 별이 보여서 친구에게 야, 저 별 좀 봐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 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정말로 반짝이는 게 잘 보여서 그게 별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친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텅 빈 까만 하늘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주의를 갖고 집중해서 보려 하면 내 눈에 발견되고 존재가 있어지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런 말인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관찰자인 나의 주관성,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마음에 따라서 무언가를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존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 아닐까 하는데요. 디스펜자 박사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척추신경을 치료하는 클리닉을 열어서 이미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우 빠르게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던 중 사이클을 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척추를 크게 다친 그에게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신마비가 올 수 있고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낫는 데까지 6개월이나 걸리며 그 이후로도 재활치료를 몇 개월 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자신을 사지에 몰아놓고 시험하는 것을 좋아했던 디스펜자 박사는 이번에도 자신의 몸을 걸고 자연 치유를 해보겠다고 바로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몸을 창조한 힘이 몸을 치료한다. 그는 평소에도 자연 치유력에 대해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몇 가지 방법을 반복하면서 12주 만에 기적 같은 완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것은 복잡한 게 없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1시간씩 자기 최면과 명상을 했습니다. 완전히 치료된 모습과 척추뼈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완벽한 척추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으로 만들어 나갔죠. 더 완벽하게 상상하기 위해서 건강한 수백 개의 척추 사진을 봤다고도 합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지인들과 주변인들을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의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손으로 자신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최면의 무의식적인 힘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칼슘제도 수시 보충하였죠. 그렇게 지속하니 6주 만에 점점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12주 만에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자신이 실제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는 바로 뇌에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죠. 그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 외에도 감정적 치료에도 자기가 했던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적 중독, 무기력, 집중력 상실, 작심삼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무감각,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면서
모든 해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특히 바로 우리 뇌에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전의 과학자들은 뇌는 타고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성되어서 나온 것이라고 했죠. 부모와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프로그램이 미리 내장되어서 나왔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융통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회로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은 발견해냈습니다. 뇌를 바꾸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뇌 전문 의사들은 연구를 통해서 몇 주만 해도 뇌는 완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진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었지만 그가 연구를 시작하고 알게 된 사실은 자신과 같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6개월도 못 살 거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버텨내고 말 거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만난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묻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결심하면 돼.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자연치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큰 힘이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힘,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죠.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 힘 덕분에 우리 몸의 작은 단백질 하나가 그 어떤 최신 장비보다도 DNA 나선 구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유전자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단백질 효소 하나가 32억 쌍의 염기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건 역시 바로 이 힘 덕분이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도 몸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안다. 심지어 우리의 면역 체계는 한번 침입했던 녀석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이 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죽는 순간 몸의 모든 기능은 정지하기 시작한다. 왜냐면 이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힘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살아있음은 이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성별, 나이, 유전자에 상관없이 모두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은 인종, 문화, 사회적 간섭, 경제적 지위, 종교를 초월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이 힘은 모두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 이 힘은 우리 몸을 움직이고 치유할 수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디스펜자 박사는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정신신경 면역학에 따르면 생각은 뇌에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뇌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고 이를 몸에 전달한다. 뇌에서 분비된 화학 물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몸이 느끼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몸이 그에 반응하는 반응을 하도록 뇌가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다. 특히 행복한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은 뇌의 기쁨과 흥분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대감에 차서 즐거울 때는 뇌가 흥분을 유발하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반대로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는 그에 상응하여 펩티드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우리의 생각이 그 즉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생각과 몸의 느낌을 연결하는 중재자다. 뇌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뇌는 몸이 어떤 것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또다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번에는 몸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한마디로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생각을 만드는 끝없는 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순환고리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여기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약 20년 전에 첫 회사를 다닐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화불량 증세는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년 내내 주말마다 혹은 심하면 평일에도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침 맞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런 정도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점점 심해지니까 먹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아주 천천히 씹고 넘기는데도 계속 체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기분도 나쁘고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평소에 아주 먹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먹는 재미가 없어지니까 삶의 재미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소화도 안 되니까 화장실 볼 일도 힘들었습니다. 말이 1년이지 정말 그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했는지 들으시면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웃기게도 어느 날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소화가 안 될까봐. 그렇게 일주일을 넘겼는데 정말로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그냥 생각을 바꿨어요. 매일같이 저거 먹으면 또 체하면 어쩌지? 하다가 그날은 그냥 삼겹살은 기름기가 조금 있으니까 아주 잘 소화될 거야. 나는 저거를 먹고 깨끗이 내 장을 청소해 주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진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2인분씩이나요. 놀랍게도 정말로 장 청소까지 싹 해줬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체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체하더라도 그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반나절 이상을 가지 않았습니다. 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왜 1년 동안 그걸 몰랐지? 마음먹기가 참 신기한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이란 우리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습관과 유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적인 생각을 삶을 조종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연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 역시 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과 맞서 싸워야 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방해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생각을 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의식적인 생각도 계속 반복하면 무의식적인 생각이 된다. 무의식적인 생각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의식적인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생각은 일정한 행동 양식을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양식은 습관이 되어 우리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그러므로 이미 무의식적으로 변해버린 생각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적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그 다음 무의식 속에서 발견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더 이상 습관적인 화학 반응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현실이 되어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분석적으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자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태도가 새로운 습관이 된 것이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 거지?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들은 이렇게 모은 정보를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하고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의 이미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이 깨어있는 동안 자신을 지배하는 습관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노력했다. 익숙하고 편한 생각의 습관들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떠올렸다. 매일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심적 시연이라고 한다. 1995년에 발간된 한 논문을 보면 심적 시연만으로 뇌의 신경망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신경망이란 인간의 학습과 기억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신경과학의 개념이다. 신경망은 새로운 경험이 어떻게 뇌를 바꿔놓으며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는지, 의식적인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고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한다. 말하자면 세포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했다. 이에 적당한 정신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뇌는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자신을 바꾸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한 점 의심도 없이 열정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마음을 바꾸는 일은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습관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의 일상에서 벗어나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했다. 그들은 의도적인 생각 이외의 것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자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역시 이 과정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했다. 자신의 내부에서 들어오는 의심의 소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불안 속에서도 그들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였다. 예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예전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막으려 노력할 수는 있었다. 그러다 점점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더 쉬워졌고 이상적인 자신의 이미지 역시 더욱 명확해졌다. 어느 순간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들은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들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새로운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순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시간과 공간, 자신의 육체조차도 느낄 수 없는 무아지경에 빠진 것이다. 오직 그들의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우리의 뇌는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환경에서 받는 자극에 반응한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은 바깥 현실과의 접촉점이다. 우리는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 장소 등을 인식한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기반 위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한다. 하지만 자기 성찰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몸이나 주변 환경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심지어 시간의 개념조차도 사라져버린다. 몰입해서 눈을 뜨면
1, 2분이라고 여겼던 시간이 어느덧 1시간이 지나간 것을 깨닫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몸이나 주변 환경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안 역시 사라진다. 실제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뿐인 상태다.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시간도 몸도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내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지경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뇌의 전두엽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면 시간과 공간, 몸의 감각을 느끼는 뇌회로의 활동이 거의 정지된다고 한다. 인간은 생각을 실제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만드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는 이러한 경험을 조직 깊숙이 저장해 놓는다.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뇌 회로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마음과 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뇌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1900년대 진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뇌만으로는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뇌가 있기에 마음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가 아닌 고립된 인간에게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분리된 뇌는 그저 하나의 장기에 지나지 않는다. 뇌는 살아서 활동할 때 생각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임을 조율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 심지어 우리가 신념과 꿈을 갖는 것 역시 모두 뇌의 활동 덕분이다. 마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뇌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뇌가 곧 마음인 것은 아니다.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관일 뿐인 것이다. 건강한 뇌는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 마음은 다양한 영역과 하부 구조로부터 들어오는 신경 자극을 조율하는 뇌의 산물이다. 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태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하여 마음은 뇌의 소산이다. 뇌가 만약 기계라면 마음은 그 기계를 작동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음은 활동하는 뇌다. 뇌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마음으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뇌가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은 뇌를 바꿀 수도 없다. 마음은 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뇌가 마음의 활동을 바꿀 수도 없다. 왜냐하면 뇌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계 장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뇌는 뇌를 바꿀 수도 없다. 만약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힘이 없다면 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뇌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의식이다. 철학적이거나 초자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의식이라는 말이다. 의식이야말로 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우리는 뇌를 사용해서 생각을 포착하고 이 생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마음을 만들어낸다. 결론을 말하자면 의식이 뇌를 촉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이다. 뇌가 살아서 활동해야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뇌의 활동을 통해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도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은 뇌의 신경세포를 다양하게 조종함으로써 마음을 만들어낸다. 객관적, 주관적 의식은 뇌에 생명을 부여하여 마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뇌 속에 이 두 가지 의식이 잘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의식은 뇌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나인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때가 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뇌의 작용을 바꿔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을
함께 사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진화해서 한 차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두 의식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뇌에는 새로운 회로가 형성될 것이다.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의 뇌는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인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로 일치되면 손해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신경화학적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나의 존재 상태는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심오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이죠. 여러분도 이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기적을 맛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뇌를 바꾸면 뇌의 산물인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4가지 공통점을 적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